세 번째 시간 갈게요. 세 번째 시간 맞나요? 예, 시간이 빨리 가네. 첫 번째 시간에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영속성하고 개별성.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유량과 저량의 포인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끝날 무렵에 아파트 수요량 결정력이 무수히 많고 두 개로 나눈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아니면 수요 변화, 공급도 똑같다. 됐죠? 그러면 이제 수요에서 세 번째가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만 보겠다는 소리야. 가격과 어떤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만 보겠다. 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근데 요거 다 빼고 가격과 수요량만 보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격,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감소시키더라는 소리야.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고 있죠?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관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관계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험은 출제하지 않고 있어요. 시험은 어쩌다 한 번씩 내요. 내는데 이렇게 내면 다 맞춰요. 봐봐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면 다 맞춰요. 근데 수요 법칙이라는 말 빼요. 빼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내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그런다고. 그게 수요 법칙이야. 법칙. 그럼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뭐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요는 모든 게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볼게요.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OX?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야. 왜 수요가 마이너스냐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수요 법칙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반비례.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수요 곡선 그리란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는 수요 곡선 그려놨는데 그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그 밑에 이유 뭐 수요 법칙 반영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로 보인다? 우하향 마이너스 기울기 간다. 수요 곡선 그리란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하향한다 이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냥. 수요 곡선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리잖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요 곡선 이렇게. 이게 이제 수요 곡선. 수요는 디맨드에서 D 이렇게 한다고. 수요 곡선 우하향. 그러면 수요 곡선이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O일까 X일까? X예요.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수요 곡선이 수평선도 있고 수직선도 있고 그래요. 수요 곡선이 수평선, 수직선 이거는 어디서 배울까요? 그렇지. 탄력선에서 배워. 됐어 이제. 그럼 수요 곡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로 가면 공구 법칙과 공구 곡선 이렇게 이어지겠죠? 공구도 똑같으니까 패턴이. 그러면 공급량 결정요인 됐네. 수요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할 수 있죠. 공급량 결정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 자, 근데 수요하고 공급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수요는 여기에 생산 요소가 아니라 인구하고 소득이 나왔어요. 근데 공급은 인구가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이렇게 나온다고.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럼 공급량 결정요인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가격이 변화했다. 공급량이 변화한다. 이름을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변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변화했다. 무슨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됐나요? 좀 이따 요거 좀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이 같이 가는 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 이렇게. 그래서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 플러스 관계, 플러스. 공급은 전부 다 플러스,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OX, O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수요는 마이너스고 공급은 플러스니까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 공급 곡선은 플러스 기울기 외우지 말라고요. 수요는 마이너스, 공급은 플러스.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올라간다는 거 올라간다. 이렇게. 이게 우상향. 근데 공급 곡선도 이제 좀 이따가 탄력성, 다음 주에 탄력성 할 때 좀 자세히 배울 거라고. 근데 공급 곡선이 모두 다 우상향은 아니죠. 수직선도 있고 수평선도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중에서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잘 안 나와요. 공급 곡선이 잘 나와요. 작년에도 공급 곡선은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공급 곡선은 아주 잘 나오는 게 않지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두 개를 비교하면 공급 곡선이 더 잘 나온다는 소리야. 네? 자,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이제 총 수요에서 6가지 배우고 공급에서 6가지 배울 건데, 자, 4개씩 배웠어요. 물론 공급은 안 배워가지 않죠. 공급선 안 배웠으니까지. 그래서 공급선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수직선, 요거 부증성 때문에, 요거 지금은 다 잘 안 한다는 소리예요. 토지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이야. 이게 공급선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이건 지금 하지 않는다는 소리,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져요. 요거는 다음 주 탄력성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다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별표 3개짜리 나왔습니다. 다시 수요로 와요. 지금 제가 수요와 공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수요에서 뭘 배웠습니까? 개념. 개념에서는 유량과 재량이 가장 중요. 두 번째, 수요량 결정 요인. 두 개로 나누면 가격과 가격 이외의. 세 번째, 수요 법칙. 네 번째, 수요 곡선. 자, 5번째 배울게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5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비교하는 거. 요거 별표 3개. 예. 유량과 저량 별표 3개 표. 20페이지에 유량과 저량 비교하는 표 나오죠? 별표 3개. 21쪽에 5번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그 표 나오죠? 별표 3개. 됐나요? 자, 지금부터 거기 21쪽에 그 표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공급도 이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가 있는 거야. 책 찾지 마세요. 책은 없으니까. 똑같은 건데 책을 쓸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볼 건데, 여기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이거 개념은 저하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개념. 처음에는 그래. 안 한 것처럼 느껴져. 여기에 개념이야, 개념. 빨리 가자. 이거 개념이잖아요.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유예인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개념은 공부했어요, 개념은. 자, 근데 이거 공부했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시험 볼 때까지도 잘 몰라도 60점 맞고 와요. 예? 자, 그러면 이 표, 별표 중요하니까 이 표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체제 나오고 번제 나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자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두 개 비교할 거라고. 자, 개념은 아까 했어요, 개념은.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었으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무엇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1차 합격하고 그 다음 년 2차 합격했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1년 동안 이걸 공부했는데 요 아파트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 줄 알았대. 아파트만. 지금 아파트 예를 드는 거야. 단독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도 있고 사가의 수요량 변화도 수요 변화도 있는 거야. 다. 모든 재해가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제가 예를 들 때 주로 아파트를 예를 들었으니까 아파트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도 합격이 왔어. 그래도.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죽겠네. 예? 난 더 이상 그분의 눈빛을 보지 않을 거야. 그분의 눈빛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안 봐.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이걸 아파트로 하지 말고 이거를 사과라고 해봐. 사과. 그러면 사과 수요량의 변화와 사과 수요 변화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사과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화가 사과 가격. 사과 가격 변해서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개념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야. 아파트 가격 아니고 다른 것이 변한 거야.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것을 수요 변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경제학자들 이상하죠. 그냥 수요량을 변화하면 될 텐데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나눈다. 그 시험은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 이걸 낸단 말이에요. 소득이 변하여. 소득이면 가격 아니죠. 소득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소득이잖아, 소득. 소득이니까 가격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잖아요.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힘들한다니까. 눈을 크게 뜨시라고. 응? 눈을 가슴풀이하고. 왜 새벽 2시까지 공부하세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 여러분들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 이거 봐요. 그러면 그게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안 좋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여러분 새벽 2시까지 공부할 때 정말 얼마나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했는 거 봐봐요. 핸드폰 봤다가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핸드폰도 저를 던져버리고, 핸드폰 그거 1시간 동안 안 봐도 안 죽거든. 근데 그거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봐야지. 그럼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건지 핸드폰 보면서 공부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핸드폰 2시간 안 봐도 안 죽어요. 이제 세상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업할 때 핸드폰 봤다가 TV 봤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럼 작업 능률이 떨어져요. 공부는 더 그렇겠죠. 자, 다시 시작합시다. 자,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표가 공급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공급을 하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됐고, 두 번째 원인. 원인은 다 끝났습니다. 원인은, 자, 원인.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요것밖에 없어요. 딱 하나, 아파트 가격 변화. 근데 가격 대신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료. 그럼 가격이 변했다는 말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가격 상승하락.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있다고. 요것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이를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이를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X,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예? 자, 그러면 요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몇 가지? 무수히 많다. 아파트 가격 빼고 전부.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 게 다 쓸 수가 없다고. 아파트 수요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쓸 수 있지만 여기는 쓸 수 없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예를 들면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가격 변화, 이자율이 변했다. 이런 것들. 됐나요? 자,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했다. 그럼 이 생산 요소 가격 변화한 것은 아파트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까? 아닙니까? 자, 생산 요소 가격 변화했다. 그럼 생산 요소 가격 변화한 것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거는 공급이니까. 둘 다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이제 둘 다 아닌 거야. 그럼 생산 기술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거는 공급이니까. 패턴은 똑같은데, 근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다. 여기 와서. 됐죠? 예? 그럼 인구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공급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이제 여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제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수요 곡선으로. 그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요 가격 변화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요 점자는 생략할 수 있고 수요 곡선 상의 이동. 그러면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 수요 곡선 자체가.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근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수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30분이 안 지났습니다. 두 번째 시간 끝날 무렵에 했으니까. 이제 30분 안 지났어. 왜 결혼 시간에 공법을 생각하세요? 공법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결혼 수업 시간에 결혼만 생각해도 그래도 안 되는데 공법 생각했다가 민법 선생님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어디선가 수업하고 계시겠죠. 왜 그걸 고민해? 왜 그거를? 결혼 시간에 결혼만 생각하면 될 건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또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좋아. 그러면 수요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하고 싶잖아요. 지금 대답을. 그럼 지금부터 무수히 많다 하십시오.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입니까? 그렇지.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고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됐습니까? 선생님 그게 시험에 나옵니까?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를 나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수요 증가하면
수요 증가든 수요 감소든 수요 곡선은 움직여요.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나겠습니까? 그럼 수요 증가가 일어나든 수요 감소가 일어나는 수요 곡선은 움직이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합니다. 자, 지금부터요. 무조건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야. 수요든 증가든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됐죠? 자, 이제 지랄 같은 게 이겁니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야.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오른쪽 이동이라고 그래요. 오른쪽. 우측이 오른쪽 맞죠? 우측이 오른쪽입니다. 저는 우측 요 좌측 할 때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누나한테 얻어맞던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측, 오른쪽, 그다음에 뭐 여기 곱하기 나누기 수학 지식, 그다음에 국어, 한글 이거 다 누나한테 깨우쳤거든요. 누나한테 깨우쳤는데 미칠 것 같아. 누나가 저하고 누나가 나이 차이 좀 나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나는 도예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나 주말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시켜 이제 공부 좀 가르치라고. 미쳐버릴 것 같아.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 미칠 것 같아. 멍청한 새끼 싸고. 오른쪽 왼쪽도 엄청 맞았어. 엄청. 그래서 오른손 들어 그러면 이게 손 드는 거야 이렇게 오른손 들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어떻게 오른손이지? 근데 최종적으로 깨우친 게 그거야. 누나가 빨리 깨우쳐 줘야지. 오른손 왼손이 잘 안 되니까 누나가 하도 안 되니까 밥 먹는 손 그러더라고. 밥 먹는 손. 그러니까 오른쪽 내가 밥 먹는 손이 오른쪽인가 그때 알았다고. 응? 그럼 우측 이동이 뭐요? 오른쪽. 우리 시험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냈지 오른쪽 이동은 다 안 냈어요. 근데 평가사 시험, 다른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한다 이렇게 내고 있어요. 우리 시험도 그렇게 낼 겁니다. 그럼 좌측 이동은요? 왼쪽 이동. 왼쪽. 자, 이렇게. 근데 우측 이동이 우상향이고 좌측 이동이 좌하향입니다. 자, 이렇게 낸 적도 이렇게. 요거 내면 힘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가 볼 건데. 자, 봅시다. 수요 곡선이 나왔습니다. 네? 디맨드 커브 D. 그럼 여기 가격, 거래량,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대. 자, 여기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였냐면, 이게 수요량이 300개였습니다. 300개. 그러면 이 A점이 수요곡선 상의 점입니다. 맞죠? 그러면 A점은 수요곡선 상. 요 수요곡선 상의 점이야.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300개. 그러면 가격이 2,000원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가격이 올라갔잖아. 가격이 올라갔네. 가격 상승. 수요량의 변화야.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A점이 있었어요. 근데 2,000원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죠. 그럼 2,000원이 되면 수요량은 증가요, 감소요? 감소.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수요법칙. 이게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서 2,000원 올라가면 그러면 수요량이 200개로 감소를 해요. 그러면 2,000원 올라가면 원래 A점이 있었어. 자,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럼 계속 A점이 있는 거야. 근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A점이 있는 게 아니라 E점으로 와야 돼. B점으로.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온 것은 인구가 변한 겁니까? 가격이 변한 겁니까? 가격. 그럼 가격이 변한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에서 점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수요곡선 상 A점이 B점으로 움직인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 가격 변화했다.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점자는 생략할 수 있어요. 수요곡선 상의 이동 이렇게. 자, 이번엔 이거 해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암기하면 돼. 여러분 또 암기력은 뛰어나잖아. 암기력은. 그러니까 암기하면 돼. 그냥 봐요. 자, 암기됐잖아요. 자, 수요 변화. 수요 변화가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증가, 감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그럼 끝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지금 설명할 거니까 지금 설명이 이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란 말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결론. 자,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수요 증가합니다. 수요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수요 감소한다. 어디로? 좌측 이동.
왜 그렇게 되는가 설명한 거야. 시험은 왜 그렇게 됩니까? 안 내. 그냥 수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합니까? 그걸로 그렇게 끝나는 거지. 됐죠? 그럼 됐어. 지금 이미 다 끝났어.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끝났단 말이에요. 그거 알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소리야. 그게 힘들면 하지 말라고. 부동산과 결혼이 힘든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한테 어려워요.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결론은 이미 끝났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A점 봅시다. 요 A점이 어떤 상태냐면 A점은 가격은 얼마래요? 1,000원. 1,000원이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쓸게요. 자, 가격 1,000원. 수요량은요? 300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러면 수요량이 있다는 것은 인구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인구가 한 명도 없는데 수요량이 300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요 곡선은 인구는 안 나타나요. 인구는 표시가 안 된다고. 근데 인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숨어 있는 거야. 인구가 300명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요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2,000원 됐습니다. 그랬더니 A점에서 B점으로 간 거야. 이번에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400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인구가 400명이 되면 수요량은 몇 개 될까? 400개가 되겠지. 400개. 그럼 얘는 지금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 가격 변한 게 아니라 인구가 변했으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가 변했으니까. 맞죠? 그럼 이걸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자, 얘는 가격은 1,000원이에요. 자, 요 A점은 인구가 300명이니까 수요량이 300개야. 근데 인구가 400이 됐어요. 그럼 400이 되면 수요량이 300개입니까? 400개입니까? 400개에서 여기 되는 거야. 400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00원일 때 400개 되니까 2점이야. 2점. 원래 A점이 있었는데 이제 2점으로 와야 돼. 이렇게. 여기 A 다시점이에요. 그러면 A에서 A 다시점으로 온 것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것은 수요 변화.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났더니 수요곡선상 A점이 B점으로 간 게 아니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의 이 곡선은 모든 점들이 모아진 거야. 그럼 모든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D1이 D2가 되는 거야. 그럼 D1이 D2가 된 것은 수요가 증가인 거죠. 그럼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 어디로 간다? 우측이동.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선생님 이해 안 된다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설명 안 한다고. 그럼 수요 증가 우측이동. 끝. 수요 감소 좌측이동. 그건 설명 안 할까? 안 할 거니까 좌측이동. D3 좌측이동. 됐죠? 자, 그러면 우측은 오른쪽, 좌측은 왼쪽은 이거는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최근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를 우상향이 왜 우상향이냐면 지금 우측 이동은 오른쪽 왼쪽만 본 거야. 오른쪽 왼쪽만. 우측 이동은 오른쪽 왼쪽만 본 거고 우측 좌쪽은 여기 우상향은 상하도 본 거야. 상하도. 그러면 요 하얀 선 원래 수요곡선이 여기 빨간 선으로 갔다. 이게 수요 증가거든. 그럼 요 하얀 선이 빨간 선으로 가면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우측 이건 이제 상하로 봐. 상하로 보면 요 하얀 밑에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간 거라고. 그래서 우측으로 가고 올라간다. 우측으로 가고 상향한다. 이 소리라고.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한다고. 우상향.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측 이동은 왼쪽 오른쪽만 이야기한 거고 요 상향은 상하를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향하고 위로 향했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좌하향은 지금 노란색이 된 건데 그 하얀 선이 노란색이 된 것은 좌우만 보면 어디로 왔어요? 좌측. 상하로 봐봐. 상하로 보면 하얀 선이 노란 선 됐으면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 하향. 됐죠? 그래서 좌측 이동을 좌하향 이렇게 부른다. 됐나요? 자, 다 끝났어 이제. 자, 그러면 이 표가 이해됐다고 해서 문제가 풀린 게 아닙니다. 이 표가 이해됐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공급도 이런 논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있는데 그 공급을 하기 전에 이제 이 표가 매우 중요하고 별표 3개라 했는데 이 표가 이해됐다 다 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자, 봅시다. 요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표를 아무리 외웠어도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그렇죠.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아파트 수요 변화가 아닙니다. 요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2번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그렇죠. 수요 변화입니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입니다. 자, 3번 단독주택 가격 상승입니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냐 아파트 수요 변화냐 이렇게 물어봐요.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다. 자, 2번하고 1번하고 틀린 말은 요 예상. 오로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락 그것만요. 아파트 상승 하락 이것만 수요량의 변화야. 그럼 2번은 아파트 상승 예상이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라고. 그럼 아파트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 됐나요? 네, 됐네. 이제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O인가 X인가?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자, 그럼 X입니다. 그럼 좌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OX. 둘 다 X예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안 합니다. 아파트가 상승이죠. 여기잖아요. 여기. 우측 이동은 좌측 이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오면 꼭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처럼 느껴져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점.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이 3사람 있는데 내가 옷 색깔로 말해버릴까요? 옷 색깔로 말하고 1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시 마무리 해볼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 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요량의 변화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아니고 다른 게 나오면 전부 다 수요 변화야.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량의 변화야. 그럼 2번 봐요.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까? 상승 예상입니까? 상승 예상이니까 이건 수요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즉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 일어나면 수요 곡선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왜? 마지막에 아파트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럼 꼭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잘 물어본다고 이거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시킨다. OX, X라 했더니 좌측 이동은 O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측 이동도 않고 좌측 이동도 안 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됐죠? 자, 이걸 잘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곡선 우측 이동용이 아닌 것 그래. 다음 중 아파트 수요곡선 우측 이동용이 아닌 거. 그 뭘 찾으면 돼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찾으면 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곡선 우측 이동용이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가 된다고 해서 다 공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는 잘했는데 따꿍따꿍 대답도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 밑에. 요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거 중요하지. 21쪽 가장 밑에 하고 있는 거요. 거기에 중요한 거야. 선생님 OX를 못했는데요. 자, 1번 아파트 가격 상승 수요량의 변화 O, 수요 변화 X. 2번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X. 3번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X. 4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곡선 우측 이동 X, 좌측 이동도 X. 됐습니까? 네, 됐네. 자, 넘겼더니 그림을 통해서 표시해놨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 논리가 공급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공급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제가 공급 해볼게요. 공급은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 있겠네. 여기 수요 자리를 공급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는 뭐에 변했을 때?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 변하는 거.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공급 곡선 상해 점의 이동. 그럼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습니다. 생산 기술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했답니다. 그것을 아파트 공급 변화를 하고,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 원인은 여기도 수요 변화 원인인데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고, 인구 소득이 빠지고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생산 기술, 공법상 규제의 정도. 패턴은 똑같은데 여기 와서 내용이 하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공급 곡선 상해 점의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동 공급이든 증가면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됐지요? 다 끝났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가 봐봐요. 수요에서 6가지 배운다. 개념, 유율량과 저량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요량 결정 요인은 두 가지로 가격과 가격 유예율 나누고,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그다음에 수요 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표를 통해서 공부했고, 5번째 있고, 이제 6번째가 수요 변화 요인.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요인. 여기 가장, 요것도 별표 3개. 그럼 수요 변화 요인 봐봐요. 거기 25회 때부터 33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제가 25회 때부터만 표시했을 뿐이고.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대요?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간다? 우측 이동. 그러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 같은 말이네. 그럼 시험은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이제 수요 공급에서 마지막에 뭐가 나온대요? 수요 공급 끝나면 거의 이제 우리 수요 공급이 거의 끝나가요.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날 때 뭐가 나와요? 가격.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 말고 여기까지.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균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이 결정됐어요. 균형 가격이 1,000원이고 균형 거량이 100개 이상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D1, D2. 새로운 규정점. 이 새로운 규정점에서는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서 2,000원이 됐네요. 거량은 100개에서 200개가 됐네요. 이 그림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이걸 수요 증가라고 합니다. 그럼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점 1번이 균형점 2번 됐고 가격과 거량이 변동했습니다. 그죠? 이걸 균형이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네. 거량은 증가했습니까? 증가했네. 이게 끝이야, 수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 공급 끝까지 온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 증가가 있는가 하면 수요 감소도 있겠죠? 그럼 수요 감소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수요 감소 요인은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하고, 그럼 좌측 이동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해서 이렇게 오면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1,000원에서 떨어졌고 거량은 감소했고. 그럼 수요 감소 요인,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다른 말로 가격 하락 요인. 그러면 세 가지가 똑같네요. 봐봐요. 수요 증가 요인하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하고 가격 상승 요인하고 같은 말. 그럼 시험은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수요 증가 요인 찾아봐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봐라. 다음 중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닌 거 다 맞춰줘야 돼요. 못 맞추면 제가 정말 슬플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지금 질문했을 때 못 맞추면. 다음 중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닌 거. 3번 아파트 가격 상승. 답 몇 번? 3번. 3번밖에 없잖아. 3번이지.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닌 거.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닌 거.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거.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돼요? 가격 상승 하락을 찾아야 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좌측 이동이 아닌 거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가격을 먼저 찾는 거야. 가격 상승 하락이 없으면 다른 거 찾는 거라고. 무슨 말 됐죠? 아까 그거 틀려버리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려고 딱 하나밖에 안 준 거야. 예?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거래량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수요선 자추동 요인,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요인. 여기 진짜 알고 할 거. 수요가 변화하면 가격이 변화하네요. 그렇죠? 근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증가하고 감소. 오른손, 왼손 올릴 필요 없어요. 수요 증가 올라갔죠? 앞으로 우측 이동이 올라가는 거야. 가격도 올라가죠. 거래량도 올라가죠. 수요 증가하면 오른손 올려라, 왼손 올려라 할 필요 없다니까요. 수요 증가 올라갔죠? 다 올라가는 거야. 수요 감소 떨어졌죠? 좌측 이동이 떨어진 거야. 다 떨어져. 됐나요? 됐네. 오른발, 왼발 올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논리를 배웠으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 몇 개나 있는가 볼까요?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수요 변화 요인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하고 공부해야 될 게 있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어렵을까요? 그 세 가지가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자,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감소합니까? 증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는데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 연구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돼. 연구를 통해서.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죠. 수요수 우측 이동하죠. 가격 상승해죠. 그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럼 수요 증가 감소. 증가.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아파트 수요 증가. 대출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증가. 쟁점이 안 되는 것은 대답을 잘해요. 자, 대부 비율, 돈을 빌려주는 비율 높아졌어요. 수요 증가. 총부채 상환 비율도 돈 빌려주는 비율이야. 높아졌습니다. 수요 증가. 공부할 필요 없죠? 공부할 필요 없네.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요 이자율도 했으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올까 있을까? 오, 아닙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꼭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다 됐는데, 나머지는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 증가 다 됐는데 소득에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을 공부해야 돼. 세 가지 공부한다고, 소득. 그럼 소득 공부하고, 자,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수요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합니다.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여기 가격에 대한 예상이니까 가격 상승 예상합니다. 그럼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합니다. 수요가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됐어요. 그럼 하나 빼야 돼. 총 3개 공부하기는 하나 빼야 돼. 그럼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자, 그거 배우는 거야. 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요거하고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 가격하고 3가지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요? 무수히 많아.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3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대체재 보완제 가격, 세 번째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그 3가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져요. 특히 대체재 보완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대체재 보완제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이제 책은 22쪽을 하고 있고 소득 대체재 보완제, 그다음에 23쪽까지 해서 이제 수요가 막 정리됐다고.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제가 얼추 해봤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해야 될 게 있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그럼 여기 볼게요. 수도 없이 많이 소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대체재 보완제도 봐봐. 막 복잡해요. 막. 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걱정 말아요. 이 다음 시간 할 거니까. 봐봐. 소주 나오고 삼겹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는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삼겹살 집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해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이런 뭐 비교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이게.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다 설명해야 돼요.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높아졌습니다. 총부상환율이 높아졌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거. 자, 그다음에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했대요. 아파트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수요수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요 대체 투자 자산의
아파트하고 대체 투자 주식 채권이야. 그럼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져. 그럼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아파트로 와야 되겠지. 아파트 수요? 증가.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구별하고 야, 이거 눈빛 보니까 빨리 쉬어라 그러니까 쉬었다 할 거니까 자 쉬었다가 소득부터 하겠습니다. 소득부터 됐죠? 10분 쉬었다 이겼습니다.